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향기로운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부위를 위해 챙기지 못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 심지어 원활한 배뇨 능력에까지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는 38세 최혜진입니다. 저는 남성 건강, 그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처럼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 존엄성,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남성 건강은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황금기에는 소중한 그곳이 단순히 신체의 일부 부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심장 건강이나 전립선 기능, 심지어 당뇨병의 초기 징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몇 분이 바로 그곳이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이 소중한 부위를 관리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장기적인 손상을 예방하고 성 건강을 유지하여 신체를 더 잘 제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7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소개하려 합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6번째 항목까지는 꼭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가장 초기의 문제 징후가 종종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제때 발견할 수만 있다면 수년간의 건강한 기능과 자신감, 그리고 편안함을 더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조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란에 질문을, 그렇지 않다면 이 불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60세 이상의 남성이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소중한 곳을 위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매우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자가 점검을 습관화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단순하거나 심지어 약간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60세 이상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아침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소중한 곳을 점검해 보세요. 판단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관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압니다. 한국 사회에는 남자가 이런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꽤 오랜 시간 일해오며 느낀 점은 제가 진단한 가장 심각한 질병 중 일부는 처음에 그저 아침 일상의 조용한 관찰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염이나 경미한 피부 자극, 심지어 암의 초기 징후는 종종 통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나타납니다. 발적이나 부기, 작은 멍울, 또는 예상치 못한 분비물은 단순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신호이자 경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치료는 훨씬 간단해지고 성공할 확률 또한 급격히 높아질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7세 이 선생님의 경우 사라지지 않는 건조한 피부 조각을 우연히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건강검진 상담 중 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덕분에 우리는 초기 징후를 포착하여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방치했거나 더 기다렸다면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남성들은 병원 방문이나 검진을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신체의 작은 변화라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포경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포피를 부드럽게 젖혀 안쪽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는 바쁜 아침 시간 중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마치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차량의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현명한 준비 과정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으로, 불편함보다는 세심한 배려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은 사소해 보여 무시하기 쉽지만 일단 정기적인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마치 제2의 천성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신체 상태를 잘 알면 알수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신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이 신체 시스템 전반, 특히 하체 기능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계속 시청 중이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건강 여정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둘째, 선수분 보충, 후 배출입니다. 저 또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잠에서 깨면 아무 생각 없이 곧장 화장실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습관이었습니다. 방광의 압박감이 느껴지면 몸은 즉시 배출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수년간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미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맑고 신체가 안정적이며 비뇨기 문제가 적은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기 전에 물을 먼저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음주 문화가 잦은 편이라 탈수 증상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보면 이 행동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화장실이 급한데 물을 더 마셔야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은 다릅니다. 7-8시간의 수면 동안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탈수 상태가 되고 혈액의 점도는 높아져 끈적해집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신장은 부족한 수분 자원만으로 기능을 수행하려 애쓰게 됩니다. 기상 직후 마시는 찬물 한 잔은 신체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이는 몸에게 노폐물을 안전하게 배출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분이 골반 부위를 채워주어 여러분의 소중한 부위를 포함해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한 제 환자분들은 불과 몇 주 만에 배뇨가 훨씬 원활해지고 힘을 덜 들이게 되었으며 아침 발기력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춥고 긴 밤을 보낸 후 예열 없이 바로 차를 출발시키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물며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침대 머리맡에 항상 물 한 잔을 준비해 둡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두 발을 땅에 딛기 전에 이미 제 몸에 가장 필요한 수분을 먼저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체 시스템이 반응하는 속도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몸이 내부적으로 깨어나고 있으니 이 활력을 외부로 흐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창한 러닝머신이나 운동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60초 워밍업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과거에 저 역시 스트레칭은 운동선수나 요가 수강생 혹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매일 아침 제 몸이 얼마나 뻣뻣하게 굳어있는지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등이나 무릎의 통증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혈액이 흐르는 방식, 혹은 흐르지 않는 방식에서 그 변화를 느꼈죠. 특히 한국 남성분들은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에 하는 적은 양의 운동이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혈액순환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위는 바로 골반과 서해부, 사타구니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그곳은 본질적으로 혈관기관입니다. 즉,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혈액순환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반신으로 향하는 혈액순환은 거의 멈출 정도로 느려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딱 6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으려고 애쓰거나 땀을 뻘뻘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바르게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팔을 들어 올린 다음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주는 동작을 선호합니다. 그런 다음 무릎을 하나씩 들어 올려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이 동작은 혈액이 흐르게 하고 신경계를 깨우며 여러분의 하반신에 부드러운 자극을 제공하여 건강한 발기 기능과 배뇨 조절 능력을 돕습니다. 제 많은 환자분들은 단 일주일 동안 이 운동을 실천한 후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배뇨 줄기가 더 강력해지고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하루를 시작할 때 더 큰 자신감이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엔진이 예열되면 차가 더 잘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혈액을 흐르게 했으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강력하게 알려주는 아침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를 알아차리긴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드뭅니다. 이제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이 영상을 시청 중이고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요점은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건강 정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침 발기 상태를 점검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대다수의 남성들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농담으로 넘겨버리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낸 의사로서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발기 현상은 농담거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 특히 심장, 호르몬, 그리고 신경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성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굳이 어딘가에 적어두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의 상태를 인지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전처럼 단단했는지 아니면 금방 시들어버렸는지 혹은 예전처럼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기상시 건강한 발기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혈액 흐름이 원활하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있으며 신경계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 신호가 사라진다면, 특히 그러한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내부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인 진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1년 넘게 아침 발기가 없었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우리는 그분에게서 심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었는데 이는 거의 무시할 뻔했던 이 침묵의 증상 덕분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이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자신이 단순히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 또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알아차리는 단계에서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내일 아침 샤워할 때 여러분의 행동이 건강을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청결하게 하되 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세정력의 비누와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상쾌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마치 세차를 하듯 제 몸의 모든 부분을 빡빡 닦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의사로서 수백 건의 임상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그곳에 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는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도한 청결은 예방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깔끔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 부위만큼은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소중한 곳 주변의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며 천연 유분과 상재균의 균형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자극적인 비누, 지나치게 뜨거운 물, 거칠게 닦는 행위는 이러한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을 주며 심지어 갈라지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감염이나 발진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발적이나 자결감으로 병원을 찾아와 심각한 성병이나 질환이 있다고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세척이 원인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미온수와 순한 무향 비누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경 수술을 받지 않으셨다면 포피를 부드럽게 뒤집어 안쪽을 가볍게 헹구어 주십시오. 세게 문지르지 말고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마치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힘의 세기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지키는 조용한 존엄입니다. 샤워할 때 기계적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담은 이 관리의 순간들은 여러분이 하루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이 수치심 없이 스스로를 돌볼 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모습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을 지원할 수도 혹은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부위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아침 식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꽤 놀라실 겁니다. 여섯째, 소중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화적인 아침 식사로 에너지를 채우십시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또래들이 그러하듯 빠르고 익숙한 메뉴를 선택하곤 했죠. 오믈렛이나 토스트, 기분이 내키면 베이컨 몇 조각을 곁들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식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특히 성건강과 비뇨기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말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접시에 무엇을 담느냐가 호르몬 균형, 혈액의 흐름, 심지어 전립선 건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한국 남성들은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과 육류 섭취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남성 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공육,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 전통적인 서구식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소중한 곳과 같이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민감한 부위로 가는 혈류를 막는 주범이 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오트밀 한 그릇에 견과류, 치아시드,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삶은 달걀이나 아보카도, 토스트 한 조각을 추가하기도 하죠. 이러한 식단은 여러분의 신체에 필요한 발기 에너지와 장기적인 활력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 즉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질산염, 그리고 아연을 풍부하게 공급해줍니다. 우리 주변의 한국 전통 식재료 중에도 남성 건강에 탁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콩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마늘은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8세 임 선생님은 식단을 바꾼 지 불과 한 달 만에 병원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음식이 그곳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힘은 실로 대단하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중한 그곳이 진정으로 원하는 아침 식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식탁 위에서의 작은 변화가 신체의 다른 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준비를 마쳤으니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는 습관을 바로잡아 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7째,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이 움직이십시오. 저는 과거 아침 식사를 길게 하고 신문을 보기 위해 한참을 앉아 있었을 때 엉덩이가 얼마나 뻣뻣하게 굳어가는지 처음 느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긴장감은 심해졌고 무감각해졌으며 급기야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마비 증상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식 생활과 남성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제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하루 중 장시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특히 밤새 수면을 취해 혈류가 이미 느려진 아침 시간에 계속 앉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골반저 근육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되고 하반신으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노년기 남성의 경우 이러한 혈액순환 부족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발기력, 배뇨 조절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조직 건강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골반저 기능 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문제입니다. 저와 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 걷도록 타이머를 맞추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집 안이나 동네 편의점, 혹은 복도를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순환계를 깨우고 골반의 압박을 줄여 그곳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한 남성 환자분께서 저에게 그 짧은 산책이 나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같은 경험을 했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만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나이가 들어서도 힘과 기능,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건강 습관에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감정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이제 최 의사의 마지막 제언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누구도 밖으로 꺼내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많은 남성들,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에게 자신의 몸, 특히 소중한 그곳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색하거나 불필요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자존감 넘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의 몸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이 7가지 습관들 아침 자가 점검, 배뇨 전 수분 섭취, 혈액순환을 위한 스트레칭, 아침 발기 상태 확인, 부드러운 세정, 건강한 식단, 그리고 단순히 일어나서 걷는 것 등은 눈길을 끄는 거창한 의료시술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순한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여전히 건재하며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변화하기엔 너무 늦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수백 명의 남성들과 마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기능을 회복하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적적인 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꾸준함만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통제권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단지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지인들과 공유하거나 아래 댓글을 통해 어떤 정보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앞으로 어떤 주제를 더 다루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하며 인생의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가기에 결코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친구나 형제 혹은 조용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습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십시오.